자, 여러분 이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기본서 여러분요 150페이지입니다. 150페이지 4번에 과미력적 원역에 대한 중과세 나오죠. 자, 여기를 한번 봅니다. 먼저요 본문을 한번 보니까 여러분 수도권 정비계획법 규정에 따른 과미력적 원역에서 다음에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부동산을 취득하는 경우에 취득세 세율은 자 밑줄입니다. 부동산 취득의 표준 세율에 중과 기준 세율의 100분의 200, 즉 2배를 합한 세율을 적용한다 밑줄이요. 이는 대도시로의 인구 집중 규제, 또 환경오염, 교통난 등의 완화 목적으로 중과세하는 것이다 그랬습니다. 그럴 때 어떻게 중과세하는지 먼저 제가 설명을 드리고 교재를 같이 한번 또 보겠습니다. 여러분 여기 보시면요. 우리 과미력적 원역 내 중과세 나왔다 그러면 표준 세율에다가 중과 기준 세율 몇 배요? 2배 합한 세율로 중과세합니다. 과미력적 원역 내에서 법인의 먼저 본점이나 주사무소 사업용 부동산 취득할 때 중과세합니다. 자, 과미력적 내에서 본점용 주사무소용 빌딩이 지어지거나 늘어나면 인구 집중, 경제력 집중 문제 심화되니까 중과세를 하는데 이거 본점이나 주사무소용이지 지점이나 분사무소용은 아닙니다. 사업용 부동산이어야지 비사업용은 아니고요. 이때 부동산 취득은 떡하니 신축, 증축할 때 중과세합니다. 새롭게 인구입이 있고 경제력 집중, 인구 집중 문제 심화되니까. 근데 승기 취득은 중과세 아닙니다. 기존의 빌딩 주인만 바뀌었어요. 새롭게 인구입이 있어요? 없으니까 승기 취득은 중과세하지 않고 신축, 증축할 때만 중과세입니다. 자, 그래서 이런 얘기고 그 다음에 또 한번 보시면 일단 여러분 교재 거기 그 동그라미 1번에 150페이지 1번에 150페이지 하단 1번에 수도권 정비계획법에 따른 과미력적 원역에서 본점이나 주사무소에다가 퇴직구리 땡냐에서 지점 분사무소 X 해놓으시고요. 그 다음에 사업용이죠. 거기다가 또 퇴직구리 땡냐에서 비사업용 X고요. 또 그 다음에 신축, 증축하는 건축물 신축, 증축에다가 퇴직구리 땡냐에서 승계취득 X 해놓으세요. 자, 승계취득은 주인만 바뀐 거니까 새롭게 인구입이 없다고 봐서 중과세하지 않습니다. 자, 그리고 가로는 여러분들이 신경 쓸 거 없어요. 가로는 그냥 읽어보시면 되는 거고 신탁한 경우에도 포함한다는 건데 그리고 맨 마지막 제출 과학 그 부속 토지를 취득하는 경우 자, 그래서 수도권 정비계획법이 한 과미력적 원역에서 본점이나 주사무소 사업용 부동산을 신축, 증축할 때 중과세합니다. 자, 그런 거지 승계취득 아니라고 그랬고요. 자, 그래서 지점 분사무소 X 사업용이지 비사업용 아니고 또 신축, 증축할 때 중과세지 승계취득은 중과세 아니라는 거. 자, 그 다음에 151페이지에 여러분들 그 취임학습의 그 얘기는 요 첫 번째 것은 나중에 문제풀이 같은 거 할 때 슬쩍 보시면 되고요. 딱 한 번 나온 적이 있는데 그 다음에 과미력적 원역이 어딘지는 참고적으로 읽어보시는 거고 그 다음에 거기 동그라미 2번 있죠. 과미력적 원역에서 공장, 도시용 공장 제외하고 신설, 증설하기 위해서 사업용 가설물건 취득하는 경우 밑줄 쫙입니다. 자, 이건 어떤 거냐면 두 번째 과미력적 내 중과세 두 번째인데 여기 보세요. 여기 과미력적 원역, 수도권 정비계획법에 의한 과미력적 원역을 말하는데 단 산업단지나 유치적 공업지역은 중과세 제외합니다. 공장 지으려는 데니까. 이때 공장 신설 증설할 때 공장은 도시용 공장은 제외해요. 도시용 공장이라는 것은 어떤 거냐면 도시지역 내 필수적으로 유치돼야 되는 공장인데 이 어떤 건지는 우리 교재에 자세히 나와 있어요. 그 참고적으로 보시면 되고 그러니까 비도시용 공장을 신설 증설할 때 중과세하는 거지 도시용 공장은 중과세에서 제외하고요. 또 이때 신설 그러면 적어도 건축물 연면적 500제곱미터 이상의 공장이 신설될 때 중과세하는 거지 500제곱미터 미만의 공장은 신설되더라도 인구 집중, 경제력 집중 문제에 큰 영향이 없다고 봐서 중과세 안 해요. 500제곱미터 이상의 공장이 신설될 때 중과세고 또 증설의 요건도 있는데 증설의 요건은 몰라도 돼요. 기존 공장에서 20% 이상 면적이 늘어나거나 330제곱미터, 330제곱미터 면적이 늘어날 때 증설이라고 하는데 이런 건 몰라도 되고요. 자, 이렇게 해서 공장 신증설하면서 어떤 것을 취득할 때 중과세하느냐? 신설 증설하는 공장용 건축물 값속 토지, 또 공장 신증설로부터 5년 내 취득하는 공장용 차량, 기계 장비 이런 것들을 취득할 때 중과세를 합니다. 자, 그러면 교재를 여러분 보시면요. 동그라미 2번이요. 151페이지 과미력적 원역 보조단을 봅니다. 보조단을 보니까 과미력적 원역에서 다만 거기 세 번째 줄 산업단지 유치지역 밑줄 그리고 맨 아랫줄 공업지역 제외한다 밑줄이에요. 이런 데는 공장 지으라는 데죠. 그러니까 중과세하지 않고 그 다음에
다시 본문에서 도시용 공장 제외한다는 거 밑줄이요. 그래서 비도시용 공장이지 도시용 내 필수적으로 유치돼야 되는 공장, 도시용 공장은 제외합니다. 자, 어떤 게 도시용 공장인지는 심학습에 자세히 나와 있는데 참고적으로 보시는 거고요. 하여튼 신설 증설하기 위해서 사업용 가스 물건 취득할 때 중과세입니다. 이 출처인데 어떤 물건을 취득할 때 중과세하느냐? 152페이지 보니까요. 152페이지. 자, 중과 대상 공장 심학습에 자세히 나와 있는데 자세한 내용을 여러분들이 막 줄고 외울 건 아니고 거기 중과 대상 공장 범위에서 세 번째 줄에 보니까 세 번째 줄 끝에 보니까 자 500제곱미터 이상 나오죠 여러분들? 네, 거기에 비추려 공장 신설할 때 어느 정도 공장이 신설돼야 되느냐? 500제곱미터 이상의 공장이 신설될 때 중과세고 밑줄. 그 다음에 중과 대상 물건 공장 신증설하면서 어떤 걸 취득할 때 중과세 하느냐? 자, 첫 번째 보니까요. 그 첫 번째 점 있죠? 첫 번째 것에서 두 번째 줄에 공장용 건축물 값속 토지 찾으셨습니까, 여러분? 밑줄. 그 다음에 두 번째 것에서는 두 번째 줄에 맨 끝에 보니까 공장용 차량과 기계 장비 밑줄이요. 자, 이런 것들을 취득할 때 중과세입니다. 과밀역적 내에서 공장 신설 증설하면서 공장용 건축물 값속 토지 또 공장용 차량과 기계 장비 이런 것들을 취득할 때 중과세를 합니다. 밑줄이요. 자, 그러면 됐고. 그 다음에 심학습 중과세 대상에서 제외되는 경우가 쭉 나오는데 이게 어떤 건지 한번 좀 볼게요, 여러분들. 자, 우리 과밀역적 운영 내에서 공장을 신설 증설하면서 이런 걸 취득할 때 중과세를 하는데요. 인구 집중 경제적 문제 심화되니까. 근데 중과세 제외되는 경우가 있는데 깊은 내용이에요. 이게 시행규칙 내용이라 깊은 내용인데 옛날에 한번 나온 적은 있는데 한번 예전에 한번 나온 적은 있는데 한번 볼게요. 어떤 건지. 과밀역적 운영 내 공장 신설 증설 시 중과세 제외되는 경우 여기 어떤 건지 한번 설명을 가볍게 한번 보시면 돼요. 자, 이런 얘기입니다. 여기가 과밀억제 권역이에요. 과밀억제 권역이고 그 다음에 여기가 수도 서울입니다. 서울이고. 자, 그러면 과밀억제 권역 내에서요 공장을 포괄적으로 승계 취득해요. 그러면 주인만 바뀐 거잖아요. 그러니까 새롭게 과밀역적 원으로 인구 유입이 있어요, 없어요? 없죠. 그러니까 중과세하지 않습니다. 또 그 다음에 업종 변경이요. 자, 치약 만드는 공장이었는데 칫솔 만드는 공장으로 업종이 변경됐다. 새롭게 인구 유입이 있어요? 없잖아요. 자, 그러니까 업종 변경 중과세하지 않습니다. 또 과밀역적 원역 내에서 내로의 이전이요. 자, 과밀역적 내에서 내로 이전한다 그러면 새롭게 인구 유입이 없으니까 중과세하지 않습니다. 근데 서울특별시 외의 지역에서 서울로 이전은요. 서울은 고도로 인구와 경제가 집중되어 있기 때문에 서울로 이전은 어떻게 한다? 중과세 합니다, 여러분. 자, 그래서 이런 것들 주의하고요. 그 다음에 또 보세요. 토지건축물 취득 후요. 자, 보세요. 토지건축물을 이때 취득했는데 토지건축물 취득 후 5년 이내, 5년 경과된 후에요. 5년 이내가 아니라 일단 5년 경과된 후에 공장을 신설 증설합니다. 그러면 시간이 많이 흘렀기 때문에 5년 경과된 후에 공장 신증설은 중과세하지 않습니다. 근데 자, 그럼 법령의 반대 속으로 토지건축물 취득 후 5년 내에 만약에 공장을 신설 증설했다 그러면 중과세하는 거고요. 5년 내 공장 신증설은 중과세 합니다. 자, 이건 중과세 하고요. 자, 이런 얘기입니다. 자, 그래서 이런 정도를 가볍게 한번 보시면 돼요. 이해하면서. 자, 보세요. 그래서 공장의 포괄적 승계 취득, 주인만 바뀌었어요. 자, 그 다음에 업종 변경, 하는 일만 바뀌었어요. 내에서 내로의 이전이요. 역시 새롭게 인구 유입이 없으니까 중과세 안 해요. 근데 단 서울특별시 외의 지역에서 서울로 이전이라든가 타인 소유 공장을 임차하여 경영하던 자가 그 공장을 신설한 날로부터 2년 이내에 이전하는 경우 이런 경우는 제외한다고 되어 있어요. 그러면 보세요. 중과세 제외하는 것에서 제외하는 거니까 제외의 제외는 포함. 예? 아닌 건 아닌 건 끼고 제외의 제외는 포함. 이거죠. 그래서 이중부정이니까 이런 경우는 중과세를 한다는 얘기입니다. 또 그 다음에 부동산 취득한 날로부터 5년 경과된 후에 공장 신설 증설은 중과세 한다 한다? 안 합니다. 시간이 많이 흘렀기 때문에. 자, 그럼 교재 보시니까 심학습이요. 두 번째 심학습을 보니까 152페이지 중과 대상에서 제외되는 경우 먼저 1번이요. 기존 공장의 기계 설비 및 동력 장치를 포함한
모든 생산 설비를 여기 비추려 포괄적 승계 취득 주인만 바뀌었죠? 중과세하지 않고. 2번 해당 과미력적 원역에서 기존 공장을 폐쇄하고 과미력적 원역으로 다른 장소로 이전한 후 해당 사업을 계속하는 경우. 그래서 밑줄은 과미력적 원역의 다른 장소로 이전한 후 해당 사업 계속하는 경우 밑줄이요. 이런 경우에 역시 중과세 안 합니다. 다만 타인 소유 공장을 여기부터 또 밑줄이요. 타인 소유 공장을 임차에 경영하던 자가 그 공장 신설 한 날로부터 2년 이내 이전하는 경우, 2년 이내 이전하는 경우 및 자 서울특별시 외의 지역에서 서울특별시로 이전하는 경우는 그러하지 아니하다는 중과세 한다는 얘기고 밑줄. 그리고 3번이요. 기존 공장을 업종을 변경합니다. 밑줄이요. 자, 이런 것도 새롭게 인구입이 없으니까 중과세하지 않습니다. 업종 변경. 그 다음에 6번에 보니까 부동산 취득한 날부터 5년 경과된 후에 공장을 신설 증설합니다. 시간이 많이 흘렀죠. 그래서 중과세하지 않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중과세 제외되는 공장 한 번 정도 이렇게 봐두시고요. 자, 그 다음에 5번에 대도시 내 부동산 취득의 중과세입니다. 이 본문 내용이 152페이지 너무 복잡하게 되어 있고 단서 같은 거 신경 쓰지 마시고 너무 복잡하게 되어 있으니까 바로 153페이지 그 박스 안에 이 세율을 바로 한번 봅니다. 우리가 대도시 내에서 중과세 나왔다 어쩌고 그러면 표준 세율의 3배한 세율에서 중과균세율의 2배를 뺀 세율로 중과세합니다. 이렇게. 자, 그 다음에 어떤 경우에 대도시 중과세 하느냐? 대도시 내 중과세. 자, 또 한번 절 보겠습니다. 대도시 내 중과세 또 보시면요. 먼저요. 대도시 내 중과세는 어떻게 중과세하느냐? 표준 세율의 3배한 세율에서 중과균세율의 2배를 뺀 세율로 중과세하는데 대도시 내에서 법인 설립하거나요. 휴면법인 인수하는 경우 포함해서 지점분사무소 설치하거나 또 법인의 본점, 주사무소, 지점, 분사무소를 대도시로 전입하면서요. 대도시 부동산을 취득할 때입니다. 이럴 때 인구집중, 경제적 문제 심화되니까 중과세입니다. 대도시 내에서 법인 설립하면서 대도시 부동산 취득하거나 지점분사무소 설치하면서 대도시 부동산 취득하거나 또 대도시 바깥에 내로 법인을 전입하면서 대도시 부동산 취득할 때 중과세를 합니다. 또 대도시 유치적 공업적 제외하고 해서 공장, 비도시형 공장이야지 도시형 업종 공장은 제외하고 신설하거나 증설함에 따라 대도시에 있는 이 부동산을 취득할 때 역시 중과세합니다. 근데 여러분요, 이게 사실은 과미력적 운영 내 공장 신증설 시 공장용 건축물 접속 토지 차량기 장비 취득과 이게 사실은 중복이 돼요. 그래서 원래 사실 이게 동시 적용되는 경우라 세율이 원래 조금 이제 다르게 적용되는 건데 여러분들 하여튼 동시 적용되는 것은 신경 쓰지 말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그냥 따로따로 알아두세요. 과미력적 내에서도 공장 신증설하면서 아까 일정한 사업용 가스 물건 공장용 건축물 갑속 토지 또 공장 신증설로부터 5년 내 취득하는 차량기 장비 이런 거 취득할 때 중과세 한다고 그랬죠. 그 다음에 대도시 내에서도 공장 신증설하기 위해서 대도시 부동산 취득할 때 중과세 한다더라. 이렇게 따로따로 일단 여러분들이 알아두시면 됩니다. 자, 이렇게 해서 중과세를 하는데 근데 중요한 게 뭐냐면 대도시 내 중과세에서는 시험에 역시 또 최근에 나왔고 이게 등록면허세하고도 연결되는 게 중요한 게 이거예요. 대도시 중과 제외되는 경우. 자, 대도시 중과제 업종이라고 그래가지고 기본서 있다 보면 이제 쫙 나와 있는데 자, 그 중에서 이제 뽑아서 시험 문제 나오기 때문에 우리가 몇 가지를 기억을 해둬야 되는데 대도시 중과제 업종이요. 설치가 대도시에 불가피한 업종입니다. 여러분들이 이제 딱 봤어요. 나 신문에 나왔을 때 이걸 중과세 한다고 나왔을 때 이거 서울에는 못 있게 하고 다 지방으로만 중과세 해가지고 그냥 지방으로만 다 내려보내고 그러면 되겠는지를 생각해 보시면 되는 것들인데 사회기반시설 사업이라든가 은행업이라든가 전기통신사업, 첨단기술사업, 첨단업종, 또 유통산업, 농산물 유통센터, 도매시장 같은 거, 여기액자동차 운송사업, 뭐 물류 터미널 같은 이런 것들이라든가 의료, 병원이요, 은행이나 병원이나 또 할부금융업 이런 것들, 주택임대사업 이런 것들 다 지방으로 내려보내고 서울에는 없게 하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이런 것들은 중과세하지 않는다는 거. 이게 이제 중요합니다. 이게. 자, 그러면 대도시 내 중과세. 자, 153페이지 한번 보겠습니다. 양가로 1번에요. 대도시 내 법인 설립 등의 부동산 취득, 중과세 대상 부동산, 동그라미 기억번이요. 대도시 내에서 법인 설립의 동그라미요. 휴면법인 인수하는 경우 포함해서 함에 따른 대도시 부동산 취득. 또 니은번 지점분 사무소 설치의 동그라미 설치함에 따른 대도시 부동산 취득.
디귿번 법인의 본점 주사무소, 지점분사무소를 대도시 바깥으로 내로 전입의 동그라미요. 함에 따라 대도시 부동산 취득할 때 중과세를 합니다. 휴면법인이 뭐냐 이런 것들은 다 참고고요. 그 다음에 심학습 내용 있죠? 심학습 내용 이런 것들도 다 참고적으로 여러분들이 보시면 되는 거고 넘어갑니다. 어디로 가시냐면 154페이지입니다. 보충학습 내용도 참고로 보는 거고요. 이런 데서 문제가 뭐 나온다 그러면 뭐 어쩔 수가 없어요. 그냥 참고고. 중과 대상, 중과세 제외 대상 있죠? 여기 별 표시합니다. 이게 이제 시험 문제 2번 나왔고요. 이게 중요해요. 자, 대도시 중과 제외 대상. 대도시의 설치가 불가피하다고 인정되는 업종으로서 쭉 밑줄입니다. 대도시 중과 제외 업종에 직접 생활 목적으로 부동산을 취득하는 경우에 취득세는 중과세하지 않고 표준세를 적용한다는 거 밑줄 짝이야. 그래서 대도시 중과 제외 업종이라는 게 어떤 거냐? 거기 심학습에 대도시 중과 제외 업종이 쫙 나와요. 근데 일일이 이걸 다 우리가 어떻게 외워요? 그래서 근데 시험에서는 치사하게 여기서 뽑아서 그냥 지문에 깔아놓잖아요. 자, 중과세 한다고 나오기도 하고 중과세 하지 않는다고 나오기도 하고 깔아놓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제 찍어서 이렇게 제가 찍어드렸잖아요. 이렇게 그러면 보면 이렇게 엄청 몇 페이지에 걸쳐 나온 것 중에서 제가 이렇게 몇 가지를 찍어서 이렇게 알려드리면 대개 보면 제가 그렇게 많은 것들 중에서 찍어서 이렇게 추려놨을 때 거기서 여태까지 보면 벗어나서 출제되는 경우는 거의 없었던 것 같아요. 자, 그게 왜 그러냐면요. 제가 어떤 엄청난 신통력이 있어가지고 자, 이러면 제가 여기서 강의하고 있겠어요? 이런 신통력이 있으면? 그게 아니라 사람이 있잖아요. 심리가 비슷해요. 이렇게 많은 것들 중에서 이제 이렇게 계속 공부하고 하다 보면 이제 대충 이런 것들을 이제 출제하고 싶을 때 여기서 출제하고 싶을 때 사람 심리가 비슷해요. 이런 거는 좀 출제했으면 좋겠다 싶으면 그 사람이 심리가 비슷해가지고 거의 이제 벗어나지 않는 거지. 뭐 제가 신통력이 있어서 그런 건 아니고 어떤 간에 보세요. 되게 이런 것들을 제가 찍으면 거의 벗어나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들 이런 것들을 눈여겨봐 놓습니다. 그래서 교재 찍어서 밑줄을 그을 건데요. 154페이지에 보시면요. 첫 번째 거요. 그 사회 기반 시설 자 밑줄이요. 사회 기반 시설 밑줄이고 그러니까 사회 기반 시설에 관한 민간수사법에 따른 그 중간에 있죠. 사회 기반 시설 사업 밑줄이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은행업 밑줄이요. 그 줄 끝에 은행업 밑줄이요. 은행업 밑줄. 그 다음에 또 그 아래로 두 개 내려와서 그 전기통신 사업 밑줄이요. 찾으셨습니까, 여러분? 네. 그 다음에 그 아래 거에서 두 번째 줄 끝에 첨단 업종 밑줄이요. 그 다음에 그 아래 거에서 유통산업 그리고 농산물 도매 시장 같은 거 밑줄이요. 그 다음에 그 아래 거 중에서는 자, 그 첫 번째 줄 맨 끝에 화물 자동차 운송 사업이라든가 자, 그 다음에 그 줄 끝에 물류 터미널 사업 같은 거 밑줄이야. 자, 그 다음에 아래로 두 개 내려와서 의료법에 따른 자, 의료 밑줄이야. 병원 이런 것들. 중과세면 안 되겠죠? 병원. 그 다음에 여러분 또 어디냐면 155페이지 쭉 내려오셔서 155페이지 할부금융업이라고 중간에 있어요. 아이고 이거 표시하기가 참 이게 번호로 해놨어야 되는데 이게 번호로 나중에 번호로 해야 되겠네. 이게 번호로 안 해놓으니까 더 헷갈리네. 그러니까 할부금융업이라고 있어요. 중간에 할부금융업이 있어요. 여신전문금융업 규정에 따른 할부금융업이요. 그래서 할부금융업 밑줄이에요. 자, 그래서 뭐 이런 정도 여러분들이 한번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중과세 제외 업종이요 이런 것들 제외된다는 것들을 눈여겨 봐놓습니다. 이것들은 좀 가급적 이렇게 추려드린 거라도 좀 기억을 하시려고 노력하셔야 돼요. 이런 것들은 중과세하지 않습니다. 당연하죠. 뭐 이런 것들은 중과세하면 안 되겠죠. 은행이라든가 병원이라든가 할부금융업이라든가 그 다음에 뭐 유통산업이라든가 첨단업종 뭐 이런 것들. 자, 그 다음에 넘어갑니다. 어디로 가시냐면 156페이지에 넘어갑니다. 양가로 2번을 봅니다. 156페이지 양가로 2번에 보니까 대도시의 공장의 신설 증설에 따른 부동산 취득 그랬어요. 대도시 유치지역 공업 그 아랫줄 공업지역 제외하고 밑줄에서 공장 도시용 업종 제외하고 신설하거나 증설함에 따라 부동산 취득할 때 역시 대도시 내 중과세합니다.
그 다음에 세율 적용 있죠, 4번. 이건 전혀 볼 필요 없습니다, 지금은. 나중에, 자, 출제가 잘 안 되는 내용인데, 다만 나중에 요약제 같은 거 할 때 살짝 알려드릴게요. 자, 나중에 기회 되면. 넘어가시고, 157페이지 중요 기출문제를 봅니다. 제가 넘어온 걸 갖다가 막 그런 거 안 본 것도 막 찾아서 보고 그러지 마세요, 여러분들. 자, 157페이지입니다. 중요 기출문제 보시면, 지방세법상 취득세 표준세율과 중과균세율의 4배를 합한 중과세율 정도는 취득세 과세상은 모두 몇 개인가 그랬습니다. 먼저요, 임직원 등이 사용하는 법인 소유 별장이요. 자, 여러분 그 문제 자체가 지금 표준세율과 중과균세율의 4배 합한 중과세율 정도는 거 뭘 고르라는 얘기예요 지금? 사치성 재산 고르라는 얘기죠. 자, 그러니까 임직원 등이 사용하는 법인 소유 별장 사치성 재산입니까? 개인 소유, 법인 소유 아까 안 따진다고 그랬잖아요. 자, 그래서 법인 소유도 별장으로 생각하면 별장입니다. 골프장, 고급대, 고불악장 다 사실상 재산이죠. 4가지는. 그리고 과미력적 운용내 중과세, 이거는 과미력적 운용내 중과세는 표준세율과 중과균세 몇 배요? 2배 합한 세율이지. 그래서 얘 아닙니다. 얘 빼놓고 나머지 4개가 다 사실상 재산으로서 표준세율과 중과균세의 4배 합한 세율로 중과세합니다. 넘어가시면요. 158페이지입니다. 158페이지 확인 예제 문제 봅니다. 다음은 취득세 중과세율에 대한 내용이 다 틀린 것은 그랬습니다. 1번에 과미력적 운용 내 서울특별시 2배 지역에서 서울특별시 내로에 공장을 전입하는 경우에 중과세를 정하지 않는다. 서울로 이전 아까 어떻게 한다고 했어요? 중과세 한다고 그랬습니다. 1번 틀렸고요. 적용하지 않는다고 그랬으니까. 2번 과미력적 운용 내에서 비도시형 업종의 공장을 신설 증설하기 위해서 사업용 대상 물건을 취득하는 경우에 자, 과미력적 운용 내 중과세 나왔다. 표준세율에다가 중과균세 몇 배? 2배 합한 세율이고요. 3번 과미력적 운용 안에서 본점 주사무소 사업용 부동산을 취득하는데 신축 증축에 한한다. 그렇죠? 승계 취득은 중과세 안 해요? 안 한다고 했습니다. 기존의 빌딩 주인만 바뀐 거니까 신축 증축에 한해서 하는 경우에 자, 과미력적 내 중과세 나왔다. 표준세율에다가 중과균세 몇 배요? 2배 합한 세율로 중과세하지만 지점이나 분사무소용 부동산 취득은 중과세 안 해요? 안 한다고 했습니다. 아까 과미력적 내에서 법인의 본점 또는 주사무소 사업용 부동산 취득이지 지점이나 분사무소 아니라고 그랬죠? 예. 그 다음에 4번입니다. 과미력적 운용 안에서 공장을 신설 증설하기 위해서 사업용 과세 물건 취득할 때 표준세율에다가 중과균세 몇 배요? 2배 합한 세율로 중과세하고. 그 다음에 5번은 지금 볼 필요 없고요. 159페이지입니다. 중요 기출문제 봅니다. 지방세법상 취득세 과세표준과 세율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그랬습니다. 2021년 중 취득한 대상 재산의 하나. 1번 취득가액이 100만 원인 경우에 취득세를 부과하지 않는다. 취득세는 면세점이 취득가격 얼마요? 50만 원 이하일 때 부과하지 않는 거지. 100만 원이면 부과합니다, 여러분. 그 다음에 2번 같은 취득 물건에 대해서 2 이상 세율 정할 때 그중 낮은 세율 적용한다. 아니고 어떤 거? 높은 세율 적용합니다. 3번 국가로부터 유상 취득한 경우에 사실상 취득가격 또는 연부금액을 과세표준한다. 취득세 과세표준에서 국가 지자체 나왔습니다. 국수공판법 부잖아요. 유상인지 무상인지 잘 봐야 되는데 유상 취득했죠? 그러니까 국수공판법 부 객관적 취득이니까 사실상 취득가액 또는 뭐 연부금액을 과세표준한다. 맞네요? 네. 자, 그래서 답이 쉬웠습니다. 그때 정답은 쉬웠고 4번은 제가 수정하겠습니다. 4번은 이게 기출문제에서 4번을 왜 수정했냐면 4번 규정이 삭제가 됐기 때문에 제가 비슷한 거로 바꿨습니다. 의료법 규정에 따른 의료업에 직접 생활 목적으로 부동산을 취득하는 경우 중과세를 정한다. 병원 중과세 하면 돼요, 안 돼요? 안 되지. 자, 단 업종 변경에는 업종추가 없는 경우이고. 자, 그래서 의료업은 중과세하지 않습니다. 5번입니다. 유상거래를 원인으로 취득 당시 가액이 6억 원 이하인 주택 취득하는데 조정상 지역 내 1세대 1주택을 취득할 때 자, 세율은 1,000분의 22%입니까? 조정상 지역 내 1세대 1주택을 유상 취득한다. 주택이요. 요거 취득 가격 6억 원이면 몇 프로요? 1%. 1,000분의 10이어야죠. 즉 1,000분의 10이어야지. 그래서 틀렸습니다. 그래서 옳은 것은 3번입니다. 심학습 동시 적용되는 것은 보지 말라고 그랬습니다, 여러분들. 예. 이것은 동시 적용되는 것은 전혀 눈길도 주지 마시고 괜히 혼자 보다가 궁금해가지고 막 물어보고 그러지 마세요. 이런 거는 이건 질문 안 받습니다. 예. 동시 적용되는 것은 신경 쓰지 마세요. 보지 마시고 나중에 제가 여름쯤에 살짝 한번 맛보기를 보여드린다고 그랬어요. 어떤 건지. 예. 여러분들 신경 쓰지 마시고. 그 다음에 160페이지 5번의 세율 특례입니다. 이 세율 특례. 요걸 이제 잘 보셔야 되는데, 자, 어떤 얘기냐. 우리가 취득세는 세율이 표준세율, 그 다음에 중과세율,
특례세율 크게 3개 덩어리로 되어 있다고 그랬습니다. 그럴 때 이 특례세율 이것도 이제 어렵다고 하는 것 중에 하나인데 잘 한번 보세요. 이제 자 특례세율. 그래서 오늘 배우는 내용이 지방세에서 일단 최고 어려운 내용인데 자 한번 잘들 여러분들이 고비를 넘고 그 다음에 또 다음 순환에 또 압축해서 보고 또 보고 그러면 이제 됩니다, 여러분들. 자 그래서 쭉 한번 보십니다. 먼저 자 여러분 특례세율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거냐면 이 특례세율은 이런 거예요. 2010년도까지 취득세 등록세가 있었는데 11년도부터 통합되면서 새롭게 신설된 규정인데요. 그래서 배경적인 거를 이해하셔야 돼요. 먼저 A라는 어떤 사안이 있었어요. 이 A 사안에 대해서 2010년도까지 취득세가 있을 때 취득세 원래 2%로 2010년도까지는 무조건 중과세율 아닌 다음에는 2%로 과세했었는데 세율이. 근데 A 사안에 대해서 취득세는 중과세를 안 했었어요, 예전에. 왜냐하면 형식적 취득이라고 그래가지고 중과세 안 했던 사안인데 등기는 공짜로 안 해줍니다. 그래서 등록세는 과세를 했어요. 등록세는 과세를 하고 이거 저 중과세가 아니라 과세가 안 됐어요. 과세하지 않고 형식 취득으로 과세 안 했고 등록세에서는 등기 등록은 공짜로 안 해준다고 해서 등록세는 과세를 했어요. 근데 이게 지금 취득세로 통합됐습니다. 세목관서에 따라 통합했는데 자 세금 부담이 종전보다 늘어나면 안 되고 똑같아져야죠. 자 그랬을 때 이게 지금 똑같아지려면 보세요. 현재 지금 취득세 통합된 표준세율은 취득세와 등록세가 통합된 세율이잖아요. 우리가 상삼팔, 무독립 815, U1210, 원팔, 03시계는 자 취득세와 등록세가 통합된 세율이죠. 이 표준세율에서요. 취득세 옛날에 과세되지 않았던 걸 빼면 되잖아요. 등기비용만 받으면 되잖아요. 여기서 등기비용만 받으려면 취득세와 등록세 통합된 세율에서 등기비용만 받으려면 옛날 취득세 세율 2%를 빼면 되잖아요. 그래서 취득세와 등록세를 통합하면서 나온 이 중과 기준세율이요. 이것도 중과세율이라고 쓰네. 중과 기준세율. 취등록세를 통합하면서 나온 조정세율인 중과 기준세율이에요. 이게 1,000분의 22%라고 그랬죠? 즉 1,000분의 20, 즉 2%. 이것을 자 뺍니다. 그러면 여기서 뭐만 남아요? 등기비용만 남잖아요. 옛날 취득세 비용 2%를 빼니까. 자 그런 얘기입니다. 그 다음에 또 B라는 어떤 사안에 대해서는요. 옛날에 어떤 B라는 사안에 대해서는 취득세는 과세를 했어요. 자 그래서 2%로. 근데 등기 등록 대상이 아니어서 등록세는 과세를 안 했어요. 그러면 종전하고 똑같아지려면 취득세 비용 2%만 받으면 되잖아요. 그래서 중과 기준세율을 적용해요. 자 중과 기준세율을 적용하니까 이게 몇 프로예요? 2%. 요것만 적용합니다. 자 그러면 시험 문제는 이거예요. 다음 표준세율에서 중과 기준세율을 뺀 특례세율이 적용되는 경우를 골라라 물어봐요. 그러면 저 A사안이 어떤 거냐를 물어봐요. B사안과 섞어놓고서 A사안이 어떤 건지. 자, 그 다음에 또 시험에서는 다음 중과 기준세율이 적용되는 경우를 골라 보라고 나와요. 그럼 중과 기준세율이 적용되는 게 어떤 거냐, 즉 B사안이 어떤 건지를 자 고르라고 물어봅니다. 그래서 A사안과 B사안을 섞어놓고 A사안에 해당되는 것, B사안에 해당되는 것을 고르라고 물어봅니다. 다음 중 표준세율에서 중과 기준세율을 뺀 특례세율이 적용되는 것은, 다음 중과 기준세율이 적용되는 것은 이렇게 물어봅니다. 자, 그랬을 때 먼저 A사안이요. 표준세율에서 중과 기준세율을 뺀 특례세율이 적용되는 거, 제가 먼저 이 화면을 보세요. 설명을 먼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를 보시면 먼저요. 표준세율에서 중과기준세율을 뺀 특례세율이 적용되는 경우 예외 있잖아요. 예외는 자 시험에서 한 번도 나온 적이 없고요. 이건 시험에 안 나와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항상 문제 이 세율 특례 물어볼 때는 단서가 항상 붙는데 단 중과세 대상은 아니다. 단 중과세율이 적용되는 경우는 제외한다. 이렇게 해가지고 요 예외는 해당되지 않도록 계속 문제를 물어보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요거는 신경 쓰지 않는데요. 어떤 건지 제가 한 번 설명을 드리고 그 다음에는 잊어버리세요. 그냥 아 그런 거구나 하고 이건 보지도 마세요. 대도시 내에서 법인 설립 등을 하면서 대도시 부동산을 취득하면 우리 취득세는 아까 배웠죠? 어떻게 중과세예요? 표준세율의 3배한 세율에서 중과기준세율의 2배를 뺀 세율로 중과세한다고 그랬잖아요. 그렇죠. 아까 대도시 내 중과세 나오면 근데 여기서 말하는 부동산 취득은요. 보세요. 그냥 부동산 취득이었으면 그렇게 중과세율이 적용되는 건데 이때 이 부동산 취득은 여기 아래에 해당하는 이 특례에 해당되는 부동산 취득이에요. 그럴 때는 이 특례세율이 적용되는 경우이니까 이 특례세율의 3배로 중과세합니다.
자, 그래서 대도시 내에서 법인 설립 등을 하면서 대도시 부동산 취득했는데 그 부동산이 그냥 부동산 취득이 아니라 여기 특례에 해당하는 부동산 취득일 때는 이 특례 세율의 3배로 중과세한다 그런 얘기입니다. 이건 잊어버리고 이제 그런 말이라는 거가 그렇구나 하고 지나가 버리고 중요한 것은 이거예요. 표준세율에서 중과균세를 뺀 특례세율이 적용되는 경우 어떤 경우나 이걸 아셔야 되는데 먼저 환매 등기를 병행하는 부동산의 매매로서 환매 기간 내 매도자가 환매한 경우에 이 매도자 매수의 취득이요. 이것은 표준세율에서 중과균세를 뺀 특례세율을 적용되는데 어떤 건지 한번 볼게요. 갑과 을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 동창이 있잖아요. 동창. 아주 오랫동안 연락이 없었던 동창이 내 연락처를 어떻게 알아가지고 전화가 옵니다. 그러면은 굉장히 반가우면서도 있죠. 저 같은 경우는 요즘에 무슨 생각이 드냐면 전화 받으면서 굉장히 반갑게 통화를 하면서도 무슨 속으로 어떤 생각이 드냐면 얘가 왜 전화했지? 이런 생각이 들어요. 진짜요. 그래서 제가 예전에 어떤 사건이 있었냐면 아주 오랜만에 어떤 친구 동창이 중학교 동창이 연락이 왔어요. 그래서 야 반갑다 막 하면서 안부 묻고 막 그랬는데 얘가 끝 무렵에 자기가 지방 어디에 있는데 돈을 좀 붙여달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다음 주에 꼭 준다고 얘가 이제 그러길래 그래? 다음 주에 꼭 줘야 되는데 그랬더니 꼭 주겠다고 그래서 그래 뭐 할 수 없지 뭐 그래서 붙여줬는데 있죠. 다음 주가 됐는데 연락이 없죠. 그래가지고 그렇다고 또 바로 연락할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며칠 기다렸어요. 근데 연락이 없어요. 그래서 제가 전화했더니 연락 두절이 됐죠. 그래가지고 내가 찾으려고 하면 이 녀석 찾을 수는 있는데 근데 다른 애들한테 물어보니까 다 그러고 다녔더라고 얘가. 그래가지고 이건 뭐 받을 수도 없고 그 당시에 받을 수도 없고 또 그다음에 오죽하면 그러고 다니겠어요 이 녀석. 그래가지고 그냥 제가 그냥 잊어버렸는데 그때 사건 이후로는 꼭 있잖아요. 아주 오랜만에 누가 동창 연락이 오면은 반가우면서도 얘가 왜 전화했지? 그냥 소주 한잔 하자 그러면 얼마나 좋아요. 그냥 만나서 소주 한잔 하는 것 같으면 그까이 거 뭐 먹는 거야 뭐 우리가 뭐 얼마나 돈 돼요. 그래서 뭐 얼마든지 그런 건 돈을 사줄 수 있는데 돈 빌려달라고 하고 아니면 뭔가 무슨 다른 어떤 뭐 요로 할까봐 그게 좀 그렇더라고요. 하여튼 별로 안 친한 동창인데 그냥 아는 친구인데 또 찾아봤어요. 그래서 돈을 빌려달라고 왔는데 가비을한테 돈 빌려주면 못 받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을이요. 야, 너 사업한 애가 네 명의로 부동산 갖고 있지. 너 그러지 말고 그러다가 잘못되면 큰일 난다. 일단 나한테 소유권이 전해. 대신 네가 형편이 괜찮아지면 다시 되살아갈 수 있는 환매권을 유보하는 특약을 맺자. 그래서 나중에 환매 기간 내 환매 대금 치르고 다시 환매권 행사하라. 자, 그래서 나중에 시간이 흘러서 갑이 환매 기간 내 환매 대금 치르고 환매권 행사합니다. 야, 다시 팔아라. 그래서 다시 을에서 갑으로 소유권 이전합니다. 그러면 자, 이 환매도자와 환매수자의 취득을 보면 을 입장에서 보면 이거 왔다 간 거예요. 갑 입장에서 보면 그냥 갔다가 다시 온 거예요. 그래서 옛날에 형식적인 취득이라고 해서 옛날에 통합되기 전에 취득세에서는 형식적인 취득으로 취득세 과세 안 했어요. 근데 등기는 갑에서 을로, 을에서 갑으로 등기 공짜로 해줘요? 아닙니다. 등록세는 과세를 했어요. 그런데 이게 통합이 됐습니다. 그러니까 취등록세 통합된 표준세율에서 옛날 취득세 과세되지 않았던 2%를 빼면 등기비용만 남잖아요. 요 통합된 표준세율에서. 그래서 표준세율에서 중과 기준세율을 뺀 특례세율을 적용하는 겁니다. 근데 시험에서 나왔던 것이 또 한번 환매 등기를 펴는 매매로서 환매 기간 내 환매권 행사한 경우에 이 매도자 매수의 취득에 대해서는 표준세율에 중과 기준세율을 합한 세율을 적용한다. 합한 세율이 아니라 뭐예요? 표준세율에서 중과 기준세율을 뺀 세율입니다. 자, 그 다음에 또 이어서 보겠습니다. 상속으로요, 1가구 1주택이요, 고급택 제외하고 및 부속토지를 취득합니다. 또는 상속으로 취득세 감면 대상이 되는 지방세 특례제한법상 감면 대상이 되는 농지를 상속으로 취득합니다. 이럴 때는 역시 또 특례세율 적용되는데 여러분 어린 시절에 학교 갔다 오는데 친구를 만납니다. 그러면 야 친구야, 너 우리 집에 놀러 올래? 이렇게 얘기하지. 야 친구야, 너 우리 아빠 명의 집이 있는데 놀러 올래? 그래요? 야 친구야, 우리 엄마 아빠 공동 명의 집 있고 거기 나 그 집에 가족인데 너 놀러 올래? 그래요? 아니지. 우리 집에 놀러 오라고 하잖아요. 장성에서 제가 무주택 1가구를 구성하고 있었는데 부모님이 돌아가셔서 그 집을 상속받아요. 그러면 그 집은 어린 시절부터 우리 집이었고 지금도 우리 집이다. 이런 개념으로 형식적 취득으로 옛날 취득세 과세 안 했어요. 근데 등기는 부모님에서 4명이로 공짜로 안 해주죠. 그래서 등록세는 과세했고요. 그러니까 통합된 취득세 표준세율에서 취득세 비용, 즉 중과기준세율을 빼면 등기비용만 남죠. 그래서 표준세율에서 중과기준세를 뺀 특례세를 적용됩니다.
자, 상속으로 취득세 감면 대상이 되는 농지를 취득했을 때. 자, 제가 이 타임에서 꼭 매년 앙케이트 조사를 하는데 솔직하게 손들어 주세요. 내가 태어난 것이요. 지금 바뀐 거 말고 동으로 바뀐 거 말고 내가 태어날 당시에 무슨 군, 무슨 면, 무슨 리였던 분, 읍 포함해서. 아, 이렇게 적어요? 이쪽 동네 하나 없는 거에 나중에 다 조사하면 사투리도 그렇고 다 나오게 돼 있는데 여러분들. 아, 진짜. 자, 그래서 이쪽은 없단 말이죠. 어디에요, 고향이? 예, 예. 서울? 아, 이거 서울이면 또 그렇지. 자, 나중에 하여튼 여기 앉는 사람들, 약간 내 눈치를 보는 사람도 있는데, 다 드러나게 돼 있습니다. 자, 어린 시절에 학교 갔다 오는데 부모님이 논밭에서 일하고 계시죠? 아빠, 아버지, 엄마 학교 다녔습니다. 인사하고 부모님 옆에, 일하시는 옆에서 가방 던져놓고 부모님 일손도 돕고 거기서 뛰어놀면서 행복하게 유년 시절을 보냈습니다. 장성에서도 작용하는 농민이 돼서 농사를 짓고 있었는데 부모님이 돌아가셔서 그 농지를 상속받으면 그 농지는 어린 시절부터 우리 논밭이고 지금도 우리 논밭이다. 이런 개념으로 형적 취득으로 옛날 취득세 과세 안 했는데 등기는 역시 부모님에서 내 명의로 공짜로 안 해줍니다. 그래서 취득록세 통합된 표준세율에서 중과기준세율을 뺀 특례세를 적용합니다. 이해되십니까 여러분? 이런 거예요. 앞으로 그래서요, 제 입에서요, 어린 시절부터 우리 집, 지금도 우리 집, 어린 시절부터 우리 논밭, 지금도 우리 논밭, 아버지! 그러면은 표준세율에서 중과기준세 뺀 특례세를 적용되는 두 가지, 상속으로 1가구 1주택 및 부속토를 취득하거나 상속으로 취득세 감면 대상이 되는 농지를 취득했을 때 어떤 세율을 적용한다? 표준세율에서 중과기준세를 뺀 특례세율이다. 이걸 기억합니다. 법인의 합병으로 인한 취득이요. A법인과 B법인이 합쳐져요. 형식적 취득이지. 근데 등기는 공짜로 내고요. 다만 합병 후 중과 대상에 해당하면 당연히 제외, 중과세율을 적용하고요. 또 이거 공유물, 합유물, 분할로 인한 취득이요. 부동산 실명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부동산의 공유권 해소를 위한 지분 이전 등기로 인한 취득 같은 이런 것들. 물론 등기부등본상 본인 지분을 초과하는 경우는 제외합니다. 그 초과하는 부분은 표준세율 적용되고요. 자, 어떤 얘기냐면 가불이 공유하고 있는 공유물이 있습니다. 자, 예를 들어서 가불이 공유하고 있는 공유물이 있는데 한번 보세요. 가불이 공유하고 있는 공유물인데 자, 지분의 표시 없고 균등하고요. 가불이 공유하고 있는 부동산을 분할했다. 그러면 자기 지분 그대로 나눠 가진 거죠? 그러니까 옛날 형식적 취득이라고 그래가지고 취득세 과세되지 않았어요. 더 취득한 거 없잖아요. 자기 거 자기가 나눠 가졌으니까. 근데 등기는 갑과 을 요거 공짜로 안 해주죠. 그래서 표준세율에서 중과기준세를 뺀 특례세를 적용합니다. 형식적 취득으로. 근데 가불이 공유한 부동산이었는데 갑 60, 을 40% 분할했다. 종전 지분보다 초과 취득하는 부분은 표준세율을 적용합니다. 그래서 단서 잘 봐야 돼요. 등기부등본상 본인 지분을 초과한 부분은 제외하고. 하여튼 공유물, 합유물, 분할로 인한 취득. 어떤 세율을 적용한다? 표준세율에서 중과기준세를 뺀 특례세율입니다. 또 보시면요. 어떤 거냐면 요 위에 거는 지금 신경 쓰지 마시고요. 건축물 이전으로 인한 취득이요. 번쩍 들어서 목조나 조립식 건축물을 옮깁니다. 그러면 물론 이전한 건축물의 가액이 종전 건축물의 가액을 초과하지 않았어야 되고요. 초과한 가액은 표준세율을 적용합니다. 어떤 얘기냐면 동일대진에서 건축물을 옮깁니다. 우리 학원이 있는 이런 건물 같은 빌딩은 어떻게 옮겨요, 여러분들? 자, 목조나 조립식 건축물 같은 거겠죠? 자, 건물 동일대진에서 옮깁니다. 그러면 소유자 변동 없잖아요. 자, 형식적 취득으로 옛날 취득세 과세 안 했어요. 근데 등기는 표제부 고쳐야 되겠죠? 등록세는 과세합니다. 그래서 표준세율에서 중과기준세를 뺀 특례세를 적용해요. 등기비용만 받습니다. 근데 1억이었는데 옮겼더니 1억 5천이 됐다 그러면 정정건축물의 가격을 초과하는 부분은 표준세율을 적용하고요. 자, 이런 얘기입니다. 그 다음에 또 이혼할 때 있죠? 우리가 재산분할로 인한 취득이요. 자, 제가 항상 얘기하지만 부부가 혼인 후에 형성한 재산은 부부 공동소유 재산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혼할 때 재산분할 청구권 행사에 원래 내 목 내가 찾아가는 거잖아요. 그래서 항상 제가 얘기하지만 주부 수강생 여러분들, 여러분의 신랑분들이 뭐 바깥에서 사업하거나 직장 생활에서 돈을 벌었습니다. 자기 혼자 잘나서 돈 번 거 아니잖아요. 여러분들이 항상 빛나는 내조 헌신에 힘입어서 돈을 번 거지. 그러니까 이혼할 때 재산분할 청구권 내놔 내꺼 내 목 내가 챙겨가는 거죠. 그러니까 형식 취득으로 취득세는 과세되지 않는데 옛날에 등기는 공짜로 안 해주죠. 그래서 통합된 표준세율에서 중과기준세를 뺀 특례세율입니다. 그래서 1번부터 6번까지는
법률 내용이나 정확히 아셔야 되고, 이거 시행령에 있는 거라 이건 참고도로 한번 보세요. 벌채에서 원목을 생산하기 위한 임목의 취득 같은 것도 특이하게도 표준세율에서 중과균세를 뺀 특례세를 적용합니다. 하여튼 1번부터 6번까지를 정확히 기억합니다. 그래서 이런 얘기입니다. 교재 한번 보겠습니다. 여러분들 160페이지입니다. 형식적인 소유권 취득에 대한 세율 특례입니다. 먼저 다음에 어느 해당하는 취득에 대한 취득세는 표준세율에서 중과균세를 뺀 세율로 산출한 금액을 그 세고로 하되, 그 다음에 이어지는 얘기는 요까지만 저기고 밑줄이고 그 이어지는 얘기는 볼 필요 없어요 지금. 그 다음에 표를 보니까 원칙적으로 표준세율에서 중과균세를 뺀 특례세를 적용되는데, 예외적으로 대도시 내에서 부동산 취득, 요거는 그냥 부동산 취득이 아니라 여기 특례에 해당하는 부동산 취득일 때는 이 특례세율의 3배의 세율을 정한다는 거. 이거는 오늘 보고 그냥 기억하지, 생략하고, 그 중요한 것은 아래부터 이어지는 것. 동그라미 1번 다 체크인데요. 환매 등기를 병행하는 부동산의 매매로서 환매 기간 내 매도자가 한 명 경우에 이 매도자 매수의 취득이요. 자, 이거 뭐냐면 동창, 돈 빌려온 동창들 떠올리시면 됩니다. 왔다 가고 갔다 오고 형적 취득, 등기는 공짜로 안 해주고 이거. 그 다음에 동그라미 2번도 체크죠. 상속으로 인한 취득 중 다음 원에 해당하는 취득. 상속으로, 자, 법령이 정하는 1가구 1주택 및 부속 토지 취득이요. 자, 어린 시절부터 우리 집, 지금도 우리 집이고, 니은번 지방세 특례제한법 규정에 따라 취득세 감면 대상이 되는 농지를 상속을 취득했을 때 어린 시절부터 우리 논밭, 지금도 우리 논밭, 아버지 이거고, 그 다음에 161페이지 1가구 1택의 범위는 참고적으로 보시는 거고, 동그라미 3번 법인의 합병으로 인한 취득, 그 다음에 4번 다 체크입니다. 공유물, 합유물 분할 밑줄이고, 또 부동산 실명법에 규정하고 있는, 자, 부동산의 공유권 해소를 위한 지분 이전으로 인한 취득이고 밑줄이고, 다만 등기부등본상 본인 지분을 초과하는 부분은 제외, 즉 초과하는 부분은 표준세율 적용됩니다. 5번 건축물 이전으로 인한 취득 밑줄이고, 또 이혼할 때 재산 분할로 인한 취득 밑줄이고요. 또 7번은 참고적으로 알아두라고 했죠. 벌채에서 원목을 생산하기 위한 임목의 취득 같은 것도 표준세율에서 중과균세를 뺀 특례세율 이렇게요. 자, 그 다음에 중과 기준세율이 적용되는 특례입니다. 이건 어떤 거냐? 위에가 복잡하게 되어 있으니까 이거는 그냥 바로 표를 봅니다. 원칙적으로 중과 기준세율을 정하는데, 옛날 취득세 비용만 받는 거예요. 등기등록 대상이 아니었던 거고. 예외는 신경 쓰지 말라고 그랬습니다. 예외는 어떤 거냐면, 예외는 보세요. 이 중과 기준세율이 적용되는 특례 한번 볼게요. 이 예외는 어떤 거냐면 이런 거예요. 과미록 적원역에서 원래 법인의 본점 또는 주사무소 사업용 부동산 취득한다. 그러면 우리 어떻게 중과세 했어요? 표준세율에다가 중과균세를 몇 배? 2배 합한 세율로. 근데 여기 이 부동산 취득이요, 그냥 부동산 취득이 아니라 여기 특례에 해당하는 부동산 취득일 때는 특례세율에 중과균세율 특례세율의 3배의 세율을 정합니다. 자, 그 다음에 원래 우리가 사채성 재산을 취득해요. 그러면 사채성 재산을 취득하면 별장, 고불악장 등등 사채성 재산을 취득하면 표준세율과 중과균세 몇 배? 4배 합한 세율입니다. 근데 이때 사채성 재산 취득은 여기 보세요. 건축물을 개수로 취득하잖아요. 가액이 증가했을 때 이 건축물 개수로 인한 취득은 원래 특례세율, 중과기준세율, 특례세율이 적용되는 경우예요. 근데 개수했더니 이게 별장, 고불악장 같은 고급택 같은 사실성 재산이 됐어요. 그랬을 때는 개수로 인한 취득은 특례세율, 중과균세 2%가 적용되는 경우인데, 그게 사실성 재산이 되면 이 특례세율, 중과균세의 5배의 세율을 정한다, 그런 얘기입니다. 이해되십니까, 여러분? 그냥 사실성 재산을 취득한 게 아니라 여기 특례에 해당하는 취득인데 이게 사실성 재산 표가 꼬이네 또 사실성 재산이 됩니다. 이 마스크가 여기에 뭐 마스크 가드를 이게 심어가지고 이렇게 해서 마스크를 좀 쓴 거라, 이 물 한번 먹고 목이 이렇게 지금 원활하지가 않을 때는 입술이 있는 데가, 그럴 때 물을 좀 마셔야 되는데 이게 벗고 이렇게 해서 또 하기가 귀찮아가지고 이거 안 하다 보면 이게 마스크 이거 빨리 벗어야 지금. 오늘처럼 이게 날씨가 기온이 올라가는 날에는 제 여기 마스크 안에 온도는 계속 발을 하기 때문에 온도가 엄청 계속 상승을 해가지고. 땀나고 있어요. 지금 땀나고 있어요. 지금 안에서는 지금 이게 진짜 이 마스크를 빨리 벗어야지 큰일입니다. 자, 어떻든 간에 표가 꼬였는데, 여기 특례에 해당하는 취득인데 이게 사실성 재산이 돼. 그럴 때는
이 특례세율, 중과기준세율의 5배의 세율을 정한다 그런 얘기입니다. 자, 그런 거니까 이건 질문하지 말고 잊어버리세요. 예외는 시험에 안 나오니까. 자, 중과기준세율이 적용되는 특례, 이게 중요한 건데 여러분들 교재 거기 161페이지 하단에 있죠? 동그라미 1, 2, 3번 번호 있죠 여러분들? 그 1, 2, 3번 앞에다가 묶습니다. 뭐라고 묶냐면 간주취득이요. 이 지금 동그라미 1, 2, 3번은 뭐냐면 간주취득에 관한 거예요. 우리 간주취득 배웠잖아요. 취득한 것으로 보는 간주취득이요. 자, 건축물 개수로 가액의 증가가 있을 때 그 증가한 가액을 과세표준한다고 배웠어요. 간주취득은 증가한 가액 과세표준이잖아요. 그래서 증가한 가액에다가 중과기준세율, 특례세율을 적용한다는 건데 다만 면적 증가가 있는 개수는 제외한대요. 이게 어떤 얘기인지 자 비교해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여기 보세요. 건축물 개수로 인한 취득 한번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여기를 보시면 우리가 건축물 개수로 인한 취득은요. 여기 봅니다. 건축물 개수로 인한 취득. 자, 건축물을 개수했다. 자, 그러면 개수로 인한 취득은 두 가지를 비교하셔야 돼요. 건축물 개수로 가액의 증가가 있을 때 우리가 가액의 증가를 취득했다고 간주했죠, 여러분들? 이런 간주 취득의 경우에는 간주했는데 이런 간주 취득의 경우에 취득세는 자, 어떤 세율을 정하냐? 증가한 가액을 과세표준으로 해가지고 이 간주 취득에다가는 중과 기준세율, 특례세율 이 2%를 적용합니다. 중과 기준세율을 적용해요. 자, 근데요. 건축물 개수로 면적 증가가 있다 그러면 이 증가된 면적 부분에 대해서 어떤 세율을 정했냐? 우리 앞에서 배웠어요. 건축물을 신축하면 원시 취득이니까 원팔 자 2.8% 정한다고 그랬죠? 그렇잖아요. 근데 건축물 증축이나 개수로 보세요. 건축물 증축이나 개수로요. 이렇게 면적의 증가가 있는 경우에 증축이나 개수로 면적의 증가가 있을 때 이 증가된 면적 부분에 대해서는 증축이나 개수는 원시 취득이 아니잖아요. 그런데도 증가된 면적 부분에 대해서는 지난주에 배운 게 원시 취득으로 봐서 세율 정해요. 그러니까 원시 취득으로 보니까 원팔 2.8%예요. 그랬잖아요, 여러분들. 그래서 건축물 신축했을 때 세율과 증축이나 개수 면적 증가했을 때 증가된 면적 부분에 적용되는 세율은 같다 다르다? 같다. 배웠어요? 그럼 보세요. 건축물 개수로 면적이 증가했을 때 증가된 면적 부분은 원시 취득이 아닌데도 원시 취득으로 봤죠? 그래가지고 세율은 원시 취득에 대한 표준 세율 원팔 2.8%의 세율을 적용한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건축물 개수로 인한 취득 나오면 가액 증가가 있는 경우와 그 다음에 면적의 증가 있는 경우를 구별해야 됩니다. 건축물 개수로 가액 증가가 있을 때는 그 가액의 증가를 취득했다고 간주해서 취득세, 간주 취득에 대한 세율, 어떤 세율? 중과 기준세율, 특례세율을 정합니다. 근데 면적 증가 있는 개수는 제외예요. 면적 증가 있는 개수는 증가된 면적 부분에 대해서 원시 축으로 봐서 원팔, 2.8% 적용하잖아요. 이런 걸 구별합니다. 자, 그러면 계속이어서 봅니다. 그 다음에 차량과 선박 기계 장비 종류를 변경해요. 자동차 엔진을 교체해요. 그러면 자, 자동차의 가치가 증가했겠죠? 그 증가한 가액을 취득했다고 간주해서 취득세 부과됐잖아요. 그때 증가한 가액을 과세표준으로 해서 중과기준세율, 특례세율을 적용합니다. 토지 지목 변경에 의한 가액의 증가. 우리 이것도 보세요. 갑이라는 사람이 밭을 갖고 있었는데 대로 지목이 변경됩니다. 그러면 지목 변경 전과 후에 자, 소유자 변동은 없지만 지목 변경 전에 가격이 시가총액 1억이었는데 지목 변경 후에 시가총액이 5억이 됐다. 지난주에 배운 게 취득세 과세표준 금액은 얼마로 해요? 취득세 과세표준 금액은 얼마예요? 증가한 거예요. 4억 원. 지목 변경 후에 시가총액에서 전에 시가총액을 뺀 차액 증가한 가액 얼마? 4억 원이 과세표준이에요. 그러면 여기다가 어떤 세율을 정하냐고요? 중과 기준세율, 이 특례세율을 정해요. 자, 그러니까 4억에 2%니까 248, 800만 원 이런 식으로 산출세액을 구합니다. 나중에 이제 계산 사례 연습 이런 것도 할 거고요. 계속 강조할 거고. 자, 그러면 이제 간주취득의 경우에는 과세표준은 뭐가 되느냐? 증가한 가액이고. 자, 그 다음에 세율은 어떤 세율 정해요? 중과 기준세율, 특례세율을 정합니다. 2%를. 자, 이런 거예요. 중과 기준세율 2%를 정합니다. 자, 이렇게 해서 또 가액의 증가가 있을 때 증가한 가액에다가 중과기준세율이고 과점주주의 주취득의 과세표준 구하는 사례는 이번 순환에 안 했는데 다음에 제가 이제 과점주주의 주취득 과세표준 구하는 거 또 산출세 구하는 거 연습할 건데요. 어떻든 간에 과점주주의 주식취득도 과세표준을 구하면 세율은 어떤 세율을 정한다?
중과 기준소유 특례소유입니다. 그래서 번호는 3번까지 있지만 세분하면 4가지죠. 그래서 건축물 개수로 가해증가했을 때, 차량계 장비 선박 종류 변경으로 가해증가했을 때, 토지 지목 변경으로 가해증가했을 때, 또 과점주의 주택취득 같은 4가지 이런 경우는 간주취득은 어떤 세율? 중과 기준세율 특례세율을 정합니다. 그 다음에 4번, 5번 이런 것들은 그냥 여러분이 읽어보시고 또 봅니다. 7번이요. 레저시설이요. 여러분 레저시설 나왔다 그러면 항상 뭘 떠올리냐면 레저시설 나왔다 그러면 뭘 떠올려요? 골프 연습장. 골프 연습장 나왔다 레저시설, 레저시설, 골프 연습장. 이런 골프 연습장 같은 레저시설 같은 시설물을 취득했을 때 어떤 세율? 중과 기준세율, 특례세율을 정합니다. 또 택지공사가 준공된 토지에 정원 또는 부속시설물 등을 조성 설치했다. 그러면 이거 우리 지난 납세무자 할 때 배웠어요. 택지공사가 준공된 토지에서 건축물 건축하면서 그 부속 토지 내에서 정원이나 부속시설물 등을 조성 설치했다. 그러면 누가 납세무자 된다고 그랬어요? 건축물 취득자가 납세무자고. 그런 말 없이 택지공사가 준공된 토지에서 정원이나 부속시설물 등을 조성 설치했다. 맨 땅에서 이런 거 설치하면 또 가치가 증가하잖아요. 그 가치 증가분에 대해서 누가 납세무자? 토지 소유자. 이때 이 증가한 가액에다가 어떤 세율을 정하냐? 중과 기준세율, 특례세율을 정합니다. 또 그 다음에 무덤과 이에 접속된 부속시설물 등의 부조로 사용되는 토지로서 지적공무상 지목이 묘진 토지에 대해서는 어떤 세율을 정하냐? 중과 기준세율, 특례세율을 정합니다. 지목이 묘진 토지. 자, 그 다음에요. 또 봅니다. 여러 가지가 있지만 제가 찍어드리는 것만 일단 잘 아시면 돼요. 답 고르는 데 그러면 지장이 없을 거고. 자, 먼저 임시행장, 공사현장 사무소요. 사실성재산은 제외입니다. 임시건축물이어도 사치성재산, 별장, 고불악장 같은 사실성재산은 무조건 중과세고, 임시건축물 취득으로서 전속기간이 1년을 초과하는 경우에 중과기준세율, 특례세율입니다. 자, 보세요 여러분들. 어떤 얘기냐면 우리가 임시건축물 있잖아요. 이것도 중요한 건데 앞으로 계속 적어드려요. 이거 열 몇 번씩 적어드릴 거고. 임시건축물을 보면 사치성 재산 제외하고요. 임시건축물 사치성 재산 제외하고 임시건축물 취득에 대해서 어떤 세율을 정하느냐 보시면 임시건축물이야. 자, 보십니까? 임시건축물 전속기간이요. 전속기간이 1년 이내면 얼마 안 있으면 없어질 거기 때문에 전속기간 1년 이내 임시건축물 취득은 이거 비과세예요. 이따가 나올 건데요. 금방 우리가 비과세에서 배울 건데 비과세입니다. 근데 전속기간이 1년을 초과하면 과세를 합니다. 어떤 세율로 과세하냐고요? 중과 기준세율, 이 특례세율로 과세합니다. 중과 기준세율. 자, 그래서 중과 기준세율, 특례세율로 과세합니다. 그래서 임시건축물 전속기간에 관계없이 비과세한다면 틀려요. 전속기간이 1년 이내일 땐 비과세인데 1년을 초과하면 과세합니다. 어떤 세율로? 중과 기준세율, 특례세율로요. 자, 요거 꼭 이런 것들 다 중요합니다, 여러분들. 자, 그러면 우리 중과기준세율 적용되는 특례 다시 한번 161페이지를 오세요, 여러분들. 그래서 동그라미 1번, 2번, 3번 묶어서 앞에다 뭐라고 써놓으라고요? 간주취득. 그리고 개수로 인한 취득. 자, 밑줄인데 개수로 인해서 건축물 면적이 증가할 때 증가된 면적 부분은 원시 취득이 아닌데도 원시 취득으로 봐서 2.8% 표준세율 정하고. 자, 가액의 증가가 있을 때 증가한 가액에다가 중과기준세율 특례세율입니다. 2번 선박차량 개장비 종류 변경으로 가액이 증가했거나 토지 지목 변경으로 가액이 증가했거나 과점주의의 주취득 다 밑줄입니다. 이런 경우에 중과기준세율 특례세율이고요. 자, 4번 그 다음에 5번, 6번 이런 것들은 취득세 납세무자에서 나왔던 것들인데 우리가 이번 순환에는 안 봤던 것들인데 한 번씩 보시고요. 읽어보시고. 동그라미 7번입니다. 동그라미 7번. 자, 지방세법 7조 10상 본문. 이게 뭐냐면 택지공사가 준공된 토지에 정원 또는 부속시설물 등을 조성 설치했을 때 이 토지 소유자의 취득에 대해서는 어떤 세율을 정한다? 중과기준세율, 특례세율입니다. 자, 적용공사 등 하면서 토지 가치가 증가했을 때 가치 증가분에 대해서 취득세 부과될 때 중과기준세율, 특례세율입니다. 간주취득하고 똑같은 거예요. 동그라미 8번 레저시설에다가 돼지꼬리 땡냐에서 뭐라고요? 골프연습장. 골프연습장 같은 이런 레저시설 시설물 취득했을 때 어떤 세율? 중과 기준세율, 특례세율입니다. 동그라미 9번입니다. 무덤과 이에 접속된 부속시설물의 부지로 사용되는 토지로서 밑줄이요. 지적공무상 지목이 묘진 토지. 어떤 세율? 중과 기준세율, 특례세율입니다.
그 다음에 10번입니다. 임시응행장 등 존속기간이 1년을 초과하는 임시건축물 취득했을 때 어떤 세율? 중과균세율, 특례세율입니다. 이렇게 해서 제가 찍어드리는 것만이라도 딱 기억하시면 닥보는 데 지장이 없을 것이고요. 중요 기출문제 한번 보겠습니다. 문제 어떻게 나오는지. 지방세법상 취득세 표준세율에서 중과기준세율을 뺀 세율로 산출한 금액을 그 세구라는 것만 모두 묶은 것은 그랬습니다. 단 취득물건은 지방세법 규정에 따른 주택 외 부동산이며 취득세 중과 대상이 아님. 그러니까 아까 예외는 고려하지 않는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러면 기억번이요. 환매 등기를 병행하는 부동산의 매매로서 환매 기간 내에 매도자 환매한 경우에 매도자 매수의 취득. 돈 빌려온 동창들 떠올려야죠. 왔다 가고 갔다 오고 형적 취득. 등기는 공짜로 안 해주고. 그래서 표준세율에서 중과기준세율을 뺀 특례세율입니다. 등기비용만 받겠다는 거고. 니은번 존속기간이 1년을 초과하는 임시건축물 취득이요. 존속기간이 1년을 초과하는 임시건축물 취득은 자, 이거 어떤 세율 중에요? 중과 기준세율 특례세율입니다. 디귿번 이혼할 때 재산분할로 인한 취득은 내 목 내가 찾아온 거죠. 형식 취득. 등기는 남편의 4명으로 공짜로 안 해주고요. 리을번입니다. 등기부등본상 본인 지분을 초과하지 않는 공유물이나 합유물 분할로 인한 취득은 원래 내 목 내가 찾아온 거죠. 형식 취득. 등기는 공짜로 안 해줍니다. 그래서 기억 디귿 리을번이 표준세율에서 중과기준세율 뺀 특례세율입니다. 그쵸, 여러분들? 이렇게. 자, 됐습니다. 그리고 163페이지 잠시 쉬었다가 비과세 여기부터 설명드립니다. 잠깐 쉬겠습니다.